다들 잘 따라오고 있다고 믿고 확률의 두 번째 성질을 공부하러 가보자.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승부가 날 확률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는데, 자, 조금 막막하지?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짜잔! 이렇게 도식화된 그림을 가져왔어. 그러면 지금 승부가 나야 하니까 내가 주먹을 냈을 때 승부가 나려면, 그치, 상대가 가위를 내서 나한테 지거나, 혹은 상대가 볼을 내서 내가 지거나, 또는 내가 가위를 내면 상대가 주먹을 냈을 때 상대가 이기고, 상대가 볼을 내면 상대가 지겠지. 마지막으로 내가 보자기를 냈으면 상대는 주먹을 내면 나한테 지게 되고, 가위를 내면 나를 이기게 돼. 그러면 이 도식화된 그림에서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 그렇지, 지금 있는 순서상이 지금 그리지 않은 이런 부분까지 다 생각했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9가지가 되고, 승부가 나는 경우는 아까 우리가 그렸던 주먹일 때, 가위일 때, 보일 때 각각 2가지씩 해서 승부가 나는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돼. 그러면 승부가 날 확률은 어떻게 될까?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했듯이 확률이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즉 9분의 6이 되고, 여기서 특정 사건이란 승부가 나는 경우를 말하지. 9분의 6을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2, 즉 3분의 2가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승부가 날 확률이야. 그런데 승부가 날 확률은 이 방법 말고 더 쉬운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 이번에는 승부가 날 확률을 말고 승부가 나지 않는 경우, 즉 비기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비기는 경우는 내가 주먹을 냈을 때 상대가 주먹을 내거나, 내가 가위를 내면 가위를 내거나, 볼을 내면 볼을 내는 경우. 이렇게 총 3가지가 있어. 그래서 자, 전체 경우의 수는 9가지로 변하지 않았는데, 비기는 경우의 수는 주먹일 때 주먹, 가위일 때 가위, 보일 때 보, 이렇게 해서 3가지가 돼. 그러면 비길 확률은 어떻게 될까? 전체 경우의 수 그대로 9가지 분의 비기는 경우의 수 3가지를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지. 이 3분의 1은 자, 문제에서 묻는 승부가 나는 확률이 아니라 지금 비기는 확률이야. 그러면 아까 승부가 날 확률이 3분의 2였는데 비길 확률을 구해보니까 3분의 1이네. 그지? 그러면 이 2가지 사이의 관계에서 승부가 날 확률, 즉 3분의 2는 1에서 비길 확률인 3분의 1을 뺀 것이 돼. 자, 이것을 직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비기는 경우를 빼면 우리 승부가 나지. 그렇기 때문에 확률도 마찬가지로 승부가 날 확률은 전체 확률, 반드시 모든 것이 일어나는 확률에서 3분의 1을 뺐을 때 등호가 성립하게 되는 거야. 방금 예제에서 봤듯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 1에서 특정 사건이 일어난 확률을 빼면 나머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연습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자. 서로 다른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이 문제를 풀려면 먼저 동전을 3개 그려보자. 자, 각각의 동전마다
앞면을 쌤이 약자로 F로 쓰고 뒷면을 약자로 B라고 쓸게. 프론트와 백의 약자야. 그러면 두 번째 동전도 앞면 아니면 뒷면, 세 번째 동전도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올 수 있겠지. 그러면 우리 맨 첫 시간에 배웠던 경우의 수에서 동전 3개를 던질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첫 번째 동전이 앞면 아니면 뒷면 2가지에다가 두 번째 동전도 앞면 아니면 뒷면, 세 번째 동전도 앞면 아니면 뒷면. 그래서 총 8가지가 있어. 그러면 이번엔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 자, 동전이 3개 있을 때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려면 일단 앞면이 하나인 경우 F, B, B. 근데 두 번째 동전만 앞면이거나 세 번째 동전만 앞면일 수 있겠지. 그리고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라는 뜻은 2개가 앞면이 돼도 되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동전만 뒷면이고 혹은 두 번째 동전만 뒷면이고 혹은 첫 번째 동전만 뒷면인 경우. 그리고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면 하나 이상이 앞면이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자, 이게 총 몇 가지일까? 엄청 많지. 이렇게 풀면 실수하기가 되게 쉬울 거야. 왜냐면 한 가지라도 빠뜨려도 답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경우는 이 많은 경우를 다 찾지 말고 우리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전체에서 일어날 확률을 뺀 이 식이 있었지? 요 성질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체 경우에서 그렇지.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모두 뒷면이 나오면 되겠지. 그러면 앞면이 하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모두 뒷면인 경우의 수를 빼면 이제 적어도 하나는 앞면이 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모두 뒷면인 경우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동전이 3개가 있는데 모두 뒤가 나오려면 첫 번째도 백, 두 번째도 백, 세 번째도 백이 나와야겠지? 이거 말고 모두 뒷면인 경우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가 위에서 구했던 8가지고 거기서 모두 뒷면인 경우인 한 가지를 빼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 7가지가 나와. 자, 지금 문제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은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올 확률을 P라고 할게. 자, 문제에서 묻는 말을 우리는 미지수 P로 놓자.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올 확률 P는 전체 경우의 수 8가지 중에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경우, 즉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풀 수 있어. 혹은 어떻게 풀 수 있냐 하면 전체 확률에서 그렇지, 모두 뒷면이 나올 확률, 즉 전체 확률분에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이 8분의 1을 빼면 똑같이 적어도 하나가 앞면이 나오는 확률 8분의 7이 나와. 자, 이 적어도 하나라는 말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적어도 하나 이런 식으로 문제에 적어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이 경우를 찾는 것보다 전체에서 이 경우가 아닌 경우를 뺄 때 더 계산이 쉬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어려울 텐데 이 적어도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습할 때 이 연습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선생님과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자. 안녕.